안녕하세요, 복리부자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사무실에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핑계가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일정들로 이제 바쁘다 보니까 해외에도 나가고 사업도 점점 확장하고 있는 준비 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집중하다 보니까 정보다운 정보를 전달 드리는데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와 온라인 시장의 성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했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기차를 타거나 마트를 가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을 가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약적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들 구매를 하셨죠. 실제로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도 꺼려지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걸 감적인 감으로 결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강의에서도 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감적인 감으로 결정하게 되면 상당히 오판할 확률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의사결정은 감이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를 근거로 한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최근에 졸업하신 대표님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이러한 메시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상품 군별 온라인 쇼핑 거래액. 어느 한 대표님이 올려주신 자료인데 이 자료에 보면 2023년, 2024년 1년 사이에 증감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규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괄목할 만한 것들이 보이는데 이제 식품이냐, 그 다음에 패션이냐, 그 다음에 생활이냐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예전부터 선배님들한테 잘못 배웠죠. 의식주라고. 옷을 먼저 입고 그 다음에 먹을 걸 챙기고 그 다음에 살 집을 챙겨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과연 이게 맞을까요? 서양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식의주. 먹는 걸 먼저 챙기고 입을 걸 챙기고 그 다음에 주거를 선택하는 거죠. 독특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주가 되겠죠. 그래서 좀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가 23년, 24년 조금 미흡한 자료인데 이걸 통계청에서 한번 읽어보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통계청 사이트 코시스를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게 되면 코시스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온라인 쇼핑 동향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이 데이터를 다 긁어왔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는 방법을 보면 클릭할 때마다 그 좌표에 대한 데이터 값을 읽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까 통계청 자료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공부해 보시고 정말 여러 가지의 자료가 다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있죠. 전문몰, 종합몰 등등 모든 소비에 대한 통계가 이 통계청 자료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데이터는 우리 주위에 정말 많아요. 정말 모든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읽어드릴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자료를 좀 만들어 봤어요. 자, 이렇게 필터링을 한 다음에 시점을 고를 수도 있어요. 년으로 볼 거냐, 월로 볼 거냐,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밑에 최근 10년, 최근 5년 이런 데이터도 필터링해서 내가 원하는 기간을 뽑아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엑셀로 다운로드를 해서 받아본 다음에 이 자료를 분석을 하고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시장의 성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코로나는 그 중에 하나의 변수일 뿐이고 전반적인 성장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온라인 시장의 성장은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게 바로 식음료품입니다. 전체 온라인 시장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식음료 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음식 서비스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행 및 교통 서비스가 그 다음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복이 나오죠. 식의주 순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까 봤던 2023년 자료만으로는 다 표현이 안 되지만 통계청 자료에 모든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류하게 되면 정확하게 식의주 순으로 나열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성장세가 전체적으로 볼 때 코로나는 2019년 12월 말에 시작이 되었고 2022년 8월에 해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노란색으로 표기한 이 기간 동안이 코로나 기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2017년부터 21년도까지 성장세를 보게 되면 약 해마다
전년 대비 20% 이상을 성장을 했어요. 물론 여기 15% 성장도 있긴 한데 대부분 20% 성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급성장을 했다고 한다면 이 그래프는 이 정도로 꺾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꺾였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래프는 그 이후에 꺾이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봤을 때 과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시장의 규모가 확산되고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4%로 가정한다면 20% 성장은 급성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2017년 데이터부터 보더라도 매년 20%씩 성장을 했어요. 이미 성장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거죠. 코로나의 영향으로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이후로는 10% 성장률로 좀 더 성장세가 둔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코로나로 급성장이 되었다고 한다면 20년 이후에 이런 식의 성장이 있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둔화되고 급성장의 모습도 보여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코로나로 급성장한 숫자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저는 얻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해제 이후에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이기 때문이 아니라 테크, 전체적인 IT에 대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의 모바일 테크라든지 이런 것들의 확산이 보편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세가 조금은 둔화됐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선비님들이 가르쳤던 의식주 순이 아니라 식의주 순으로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아까 봤던 것을 각 분야별로 조금씩 더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분야별로 본 그래프인데 코로나 시기를 본다면 첫 번째 보는 게 음식료품입니다. 음식료품은 이 파란색 그래프인데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도 성장세가 있었고 그 성장세 그대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도 코로나하고 전혀 무관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금식 서비스는 코로나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코로나 이후로 급성장을 하다가 이제는 정체되고 있죠. 그래서 급성장한 이 구간을 본다면 음식 서비스는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 게 기타 여행 교통인데 이 녀석도 사실은 코로나와 연관이 있죠. 이때는 이만큼이었지만 코로나 이후로 여행 같은 것들을 못 가다 보니까 완전히 감소했다가 이제는 회복세도 되게 가파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전, 전자, 통신기기인데 가전, 전자, 통신기기는 어떨까? 테크 트렌드로 볼 때 아까 봤다시피 20% 성장하는 것처럼 쭉 오다가 테크 트렌드가 어느 정도 보편화되니까 약간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노란색이 의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패션 의류가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증가하던 정도밖에 늘지 않았다는 걸 이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녹색은 생활용품도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이 시켜서 사용했다고 생각했지만 원래 성장세 정도밖에 성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화장품을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에는 타격이 있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정체되었다가 그 이후에 하락을 했다가 이젠 서서히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식음료는 포장이 잘 되어 있고 유통이 잘 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부패 같은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 시장도 이제는 어느 정도 보완이 돼서 온라인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음식 서비스처럼 코로나 기간에 급성장하는 이런 트렌드가 아니라 원래 성장하던 느낌대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식음료, 농축산물은 꾸준히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음식 서비스는 코로나 이후로 급성장 후에 오히려 지금은 하락하는 추세다. 그리고 생활용품은 코로나 성장 후에 조금씩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화장품은 코로나 시기에 하락한 다음에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식품, 생활용품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어떨까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 분류들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분류를 한 다음에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최상위 그룹입니다. 식음료, 농축산물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음식 서비스는 코로나 급성장 이후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생활용품은 코로나 성장 후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화장품은 코로나 하락 후에 회복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스포츠 레저 용품부터 그 밑에 있는 걸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분야별 성장 추이 상위 그룹입니다. 스포츠 레저 용품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급격하게 한번 성장하는 모양을 보이다가 코로나 시중에는 약간 기울기가 줄어서 서서히 성장을 했고, 이제는 코로나가 해제되고 나니까 성장세가 감소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구입니다. 가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적에는 이렇게 급성장을 하다가 가구를 집안에다 다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성장세가 꺾였다가 교체 시기가 왔는지 다시 완만하게 또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유아등 용품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원래 성장세대로 성장을 하고 있죠. 자동차 및 자동차 용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급과 함께 급격하게 성장을 하다가 이제는 조금 감소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신발입니다. 패션은 그냥 성장하는 대로 성장을 하고 있다. 패션 용품 및 액세서리는 똑같습니다. 신발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가방류는 오히려 코로나 시국에 조금 떨어졌다가 코로나 시국에서 다시 회복을 했다가 완만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죠. 애완용품은 전혀 시장이 없다가 애완견에 대한 니즈가 소비자 성향이 많이들 생기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스포츠 레저는 코로나 때 성장 증가 후에 감소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가구는 코로나 때 집안에 투자하고 감소한 다음에 서서히 교체 시기가 왔는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패션 신발은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고 가방은 회복 중에 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코로나와 온라인 시장 성장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걸 가지고 저에 대한 결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은 성장은 맞다. 분명히 온라인 시장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음식은 코로나 시기에 급성장 후에 성장하거나 또 일부는 감소 중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용품, 가전, 가구 등은 코로나 시기에 급성장 후에 지금은 둔화되고 있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화장품은 급락 후에 이제 회복 중인 것으로 확실히 보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통계청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로나와 온라인 시장의 연관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 시대에 따른 성장일 뿐이다. 코로나였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거나 확산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계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로나와 온라인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물론 데이터는 항상 똑같지만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해외에 있는 자료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적인 동향으로 볼 때 조금은 다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 온라인 시장의 성장은 기존과 같이 성장세를 그냥 이어갈 뿐이다. 코로나와는 크게 연관도가 낮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적어도 우리나라에 있는 통계청 자료를 한번 찾아보는 법을 공부하시고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만의 해석을 해보시는 것도 유익할 것 같아요. 최근에 챗GPT도 마찬가지죠. 저는 챗GPT가 나온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영상도 나중에 차근차근 하나씩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